안녕하세요. TQQQQ 연구소입니다. 4주면 끝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데일리 메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란 전 4주, 길어야 그 이하.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2003년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이라크 전쟁 직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6일, 6주, 길어야 6개월. 그 전쟁 20년 걸렸습니다. 4,600명의 미군이 죽었고 27만 명의 이라크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요? 2001년에 탈레반을 3개월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20년 뒤에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았고 미국은 2.3조 달러를 태운 뒤 철수했습니다. 리비아, 카다피를 끌어내리는데 8개월 걸렸습니다. 지금 리비아는 내전 중입니다. 전쟁은 시작하는 건 쉽습니다. 끝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라크보다, 아프가니스탄보다, 리비아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전쟁 끝났다는 주장들을 하나하나 팩트로 반박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전쟁이 여러분의 TQQQ 계좌에 장기적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 하메네이 죽었으니까 끝이야. 이건 가장 많이 보이는 주장이고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맞습니다. 하메네이가 죽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 2월 28일, 이란 현지 시간 오전 9시, 테헤란, 이스파한, 쿰, 카라즈, 케르만샤, 50개 이상 표적의 정밀 타격이 쏟아졌고 하메네이의 딸, 사위, 손자까지 같이 죽었습니다. 이란군 총참모장, 국방장관, 혁명수비대 사령관도 같은 공습에서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한 나라의 군사 지휘체계의 상당 부분이 한 방에 날아간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최고 지도자 1인 체제가 아닙니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란의 권력 구조는 혁명수비대 IRGC, 정규군, 의회, 종교 엘리트 집단이 분산된 구조입니다. 하메네이 제거는 상징적으로 엄청난 타격이지만 이란이라는 국가의 군사적 기능이 종료되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메네이가 죽은 뒤에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이란이 멈췄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하메네이 사망 확인 직후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선언했고 중동 전역 미군 기지 27곳에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쏟아부었습니다. 바레인 제오함대 사령부, 쿠웨이트 알살렘 공군기지, UAE 알타프라 기지, 카타르 알우데이드 기지, 6차례 파상 공세를 쉬지 않고 밀어넣었습니다. 미군 3명이 사망했고 두바이 국제공항이 피격됐습니다. 팜 주메이라와 버즈 알 아랍까지 미사일 파편이 날아갔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에서 1명 사망, 7명 부상. 쿠웨이트 공항 터미널도 드론에 맞았습니다. 샤르자에서는 주거지역, 쇼핑몰, 산업지구의 탄착이 확인됐습니다. 3명 사망, 58명 부상. 지도자를 죽였는데 전쟁이 더 격렬해진 겁니다. 이건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외부적의 공격은 내부 분열을 봉합합니다. 이란 국민 입장에서 이건 침략에 대한 저항 서사지, 항복 서사가 아닙니다. 이라크에서도 사담 후세인이 체포된 뒤에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미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습니다. 모자이크 방어 전략이라고 합니다. IRGC가 31개 독립연대로 분산 재편됐습니다. 테헤란 1개, 나머지 30개 지방에 각각 하나씩, 각 지방 사령관에게 완전한 작전 자율권이 부여됐습니다. 중앙지휘부가 날아가도 작전이 계속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크치는 3월 1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이 이 전쟁을 언제, 어떻게 끝낼지를 결정할 것이다. 하메네이를 죽인 건 상징적 승리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종료와 상징적 승리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두 번째 주장, 쇼핑하듯 폭격만 하면 돼. 지상군 안 보내도 돼. 이것도 아주 많이 보이는 낙관론입니다. 미국의 공군력은 압도적이니까 원격으로 폭격만 계속하면 이란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 맞습니다. 미국의 공군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2003년 이라크전에서도 미국은 정규군을 3주 만에 괴멸시켰습니다. 임무 완수라는 현수막을 걸었죠. 그 다음 20년이 수렁이었습니다. 이란은 이라크가 아닙니다.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라크 면적 43만 8천 제곱킬로미터, 이란 면적 164만 8천 제곱킬로미터. 이란이 이라크보다 3.7배 큽니다. 미국 본토의 5분의 1 크기입니다. 이라크 인구가 전쟁 당시 약 2,600만이었습니다. 이란 인구 지금 8,800만입니다. 3.4배. 군 적합 인력만 6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 지형입니다. 이라크는 대부분이 평야와 사막이었습니다. 미군 전차와 기갑부대가 사막을 질주하며 바그다드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란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라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이 북서쪽에서 남동쪽까지 뻗어 있고 알보르즈 산맥이 북쪽 국경을 따라 달립니다. 해발 4,400m가 넘는 봉우리들. 이라크 국경에서 테헤란까지 직선 거리만 550km인데 그 사이가 전부 산악지형입니다. 좁은 협곡, 제한된 도로망. 이라크 사막에서 질주하던 탱크가 여기서는 좁은 산길에서 손쉬운 표적이 됩니다. 이런 지형은 게릴라전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방어 전략이 바로 이 지형을 활용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31개 독립연대가 각자의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비대칭 게릴라전을 수행합니다. 적의 보급선을 끊고 매복하고 사라지고 다시 나타납니다. 산악지대에서 이걸 진압하려면 이라크에서 20년 걸린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폭격으로 군사시설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악지대에 흩어진 8,800만 명의 국가를 폭격으로 굴복시키는 건 역사상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장, 이란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주장이 가장 위험합니다.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봅시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 이 세 글자를 기억하십시오. 호르무즈. 전 세계 해상 석유 운송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하루에 약 2천만 배럴. 폭이 가장 좁은 곳은 33km, 실제 항행 가능수로는 약 3k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미 이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2월 28일 이란 방관형 타스님 통신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1일 모우센 레자이 장군이 유조선은 추후 공지까지 통항 가능하지만 미국 군함은 공격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토요일 밤 이후 주요 원유 탱커의 호르무즈 통과가 추적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72척이 통과했는데 그 전날 116척에서 급감한 겁니다. 해운사 하박로이드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할 군사적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봅시다. 이게 얼마나 사실과 동떨어진 소리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이란의 해군 기뢰. 이란은 약 5,000개에서 6,000개의 해군 기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MDM-6 바닥 기뢰, 중국제 EM-52 로켓 추진 기뢰를 포함합니다. EM-52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그냥 바닥에 놓아두는 기뢰가 아닙니다. 수심 180m까지 설치할 수 있고 지나가는 배의 음향, 자기장, 수압 신호를 감지합니다. 미리 프로그래밍된 표적 프로필과 일치하면 해저에서 로켓을 발사해서 배를 향해 날아갑니다. 폭약 270kg짜리. 이걸 제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영국 해군 소해정이 이란의 스마트 기뢰 한 개를 탐지하는 데 6일이 걸렸습니다. 한 개요. 전문가들은 호르무즈를 기뢰로부터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최소 16척의 기뢰 대응함이 필요하다고 추산합니다. 1988년 4월 USS 사무엘 B. 로버츠라는 미국 호위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에 걸렸습니다. 선체에 4.5m 구멍이 뚫리고 용골이 부러졌습니다. 배가 거의 침몰할 뻔했습니다. 이건 1988년 기술로 만든 기뢰입니다. 지금은 2026년이고 이란의 기뢰는 38년 동안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이란은 완벽한 기뢰밭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만 있으면 됩니다. 기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으로도 상업 선박은 멈추고 보험료는 폭등하고 미 해군은 미사일 위협 아래에서 시간 소모적인 소해 작전에 돌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걸 보십시오. 이미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호르무즈에서 GPS 교란, 선박 공격, 후티 위협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이즈 리스트는 호르무즈를 빠져나가는 컨테이너 선박들이 홍해로 우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장, 이란의 프록시들은 다 박살났잖아.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입은 건 사실입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하마스의 군사 능력은 심각하게 훼손됐고 헤즈볼라도 2024년 11월 휴전 이후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3월 1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2024년 11월 휴전 이후 처음입니다. 하이파와 갈릴리 상부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헤즈볼라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무슬림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피에 대한 복수. 이스라엘은 즉각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고위 인사들에 대한 표적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3월 2일에는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폭격했습니다. 14개월간 유지된 휴전이 깨졌습니다. 하메네이 사망이 촉발제였습니다. 프록시가 약해졌으니까 끝이라는 논리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티, 이란 이라크 밀리시아와 함께 이란의 프록시 네트워크에서 가장 온전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후티는 2월 28일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후 이스라엘과 미국 국적 선박에 대한 홍해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2023년 말부터 홍해에서 100건 이상의 선박 공격을 감행한 세력입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기술을 이전받아 능력이 크게 향상된 상태입니다. 프록시가 박살났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분산됐고 더 이념적이며 더 자율적이다. 이란의 통제력은 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위험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앙 통제가 약해진 프록시는 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란이 지금 당장 미국 본토에 할 수 있는 것들, 이건 미사일이나 드론 얘기가 아닙니다. 사이버 공격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DNI는 이란의 사이버 능력이 미국 네트워크와 데이터의 주요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이사, 미국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은 이란 정부 관련 해커들이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일상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사이버 부대 사이버 에이브터즈는 미국 내 수도 시설과 에너지 시설에 대한 다수의 공격을 자행했습니다. 2023년엔 피츠버그 외곽의 수도 시설이 이란 해커에 의해 침투당해 펌프 스테이션을 수동으로 운영해야 했습니다. 미국 병원도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전력망은요? 미국 전력 인프라는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대규모, 장기적 정전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공격 능력을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이란이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란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호르무즈 봉쇄, 프록시 활성화, 사이버 공격, 테러. 이란이 재래식 전력으로 미국에 정면 대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대칭전에서 이란의 도구 상자는 어떤 나라보다 다양합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 나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현실 인식의 문제입니다. 6번째, 사주면 끝난다는 주장의 근본적 오류. 트럼프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항상 4주짜리 프로세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PBS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이 전쟁의 명분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핵무기?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이 지금 농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 이란에서 미국까지 대륙 하나를 건너야 합니다. CNN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전쟁에 대한 일관된 전략적 계획도 일관된 명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주 안에 뭘 하겠다는 건지를 봐야 합니다. 군사시설 파괴?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쟁의 종료가 아닙니다. 이라크에서 배웠어야 합니다. 정규군을 무너뜨리는 건 쉬운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가 전쟁의 진짜 길이를 결정합니다. 체제 전환? 미국이 원하는 게 이란 정권 교체라면 공습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상의 비무장 이란 국민이 IRGC라는 정교하고 깊이 뿌리내린 군사기구를 전복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상군을 보내야 한다면 8,800만 명이 사는 한반도의 7배 크기 산악국가에 진입하는 겁니다. 이제 시장 이야기를 합시다. 왜 이게 여러분의 돈과 직결되는지. 오늘 오전 8시 CME 선물이 재개됐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S&P 500 선물이 약 1% 하락해서 6,820포인트에 열렸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도 약 1% 빠져서 24,751포인트. 다우 선물은 500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유가입니다. 브렌트 유가 약 10% 급등해서 배럴당 $80에 육박했습니다. WTI는 8% 이상 올라서 배럴당 $72를 넘겼습니다. MBC에 따르면 이란 원유 공급 차질이 현실화되면 중국이 대체 물량을 경쟁 입찰하면서 유가가 추가로 배럴당 10에서 $12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공급 차질이 계속되면 120에서 $130를 제시했습니다. 배럴당 $130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WTI가 $72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겁니다. 유가가 2배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치솟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기업 실적이 압박받습니다. 나스닥이 빠집니다. TQQQ는 3배로 빠집니다. 이것이 연쇄 반응의 경로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재점화, 금리 인하 지연, 성장주 타격, 나스닥 하락, TQQQ 급락. 하나의 해협이 여러분의 3배 레버리지 ETF 계좌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금 가격이 온스당 $5,300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올해 초 $4,300에서 시작해서 60일 만에 $1,000가 올랐습니다. JP모건은 12월 금 가격 목표를 온스당 $6,300로 상향했습니다.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은 3.96%로 하락 중입니다. 주간 기준 3% 넘게 빠졌습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TLT가 주간 1.58% 올랐습니다. 전형적인 전쟁 공포 장세입니다. 빅스가 19.9입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이미 주간 4% 상승한 상태인데 오늘 밤 정규장이 열리면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43 공포 구간입니다. 지난 거래일 44에서 추가 하락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월스트리트는 이미 안전자산 우선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국채, 금, 스위스 프랑으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종목별로 보면 지난 금요일 엔비디아가 4.16%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24%, 애플 3.21%, 메타 1.34%, 테슬라 1.49%, AMD 1.7%. 반도체 지수 SOXX는 주간 약 2% 하락,
그런데 이건 이란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 전 가격입니다. 금요일 마감 이후에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이란의 보복 공세, 호르무즈 봉쇄, 이 모든 게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밤 정규장이 열립니다. 한국 시간 밤 11시 30분. 그때 이 모든 악재가 주가에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TQQQ가 금요일 종가 49.52달러입니다. 연초 대비 이미 5.41% 빠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나스닥 선물이 1% 빠진 상태이니 3배 레버리지인 TQQQ는 단순 계산으로 3%의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면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갈 건데?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사주라고 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알려주는 건 이겁니다. 전쟁의 지속 기간은 목표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목표가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인프라 파괴라면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목표가 정권 교체라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답을 이미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CNN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정권 교체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해협이 장기간 차단되면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고 그건 전 세계 경제에 1970년대 오일 쇼크 수준의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합니다. 하메네이는 죽었지만 전쟁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31개 자율 전투부대로 분산돼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헤즈볼라가 14개월 만에 이스라엘에 로켓을 쐈습니다. 후티가 홍해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가가 8에서 10% 급등했고 추가 상승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주식 선물이 1% 빠져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공포 구간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쟁 끝났다고 말하는 건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포춘 매거진의 분석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란은 사선에 몰렸다. 그리고 사선에 몰린 적이 가장 위험하다. 생존이 걸린 상대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단정하는 건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착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이든 시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2024년 10월 이스라엘이 이란 방공망과 미사일 생산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일 하락 후 V자 반등, 제한적 공습이니까 확전 안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최고 지도자가 사살됐습니다. 군 수뇌부 전체가 제거됐습니다. 이란이 27개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두바이 공항이 피격됐습니다. 헤즈볼라 휴전이 깨졌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혔습니다. 이건 제한적 공습이 아닙니다. 이건 전면전입니다. 에드 야데니 같은 낙관론자들은 월요일 아침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는 기대감으로 유가가 내리고 금이 내리고 국채 수익률이 회복될 거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가 맞으려면 전쟁이 정말로 빨리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한 모든 근거들은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TQQQ를 들고 계신 분들, 오늘 밤 장이 열립니다. 어떤 판단을 하시든 최소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떠도는 끝났다는 말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데이터가 말하는 건 그 반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쟁의 기간과 범위에 비례합니다. 걸프전처럼 짧고 한정적인 전쟁은 시장에 단기 충격만 줍니다. 이라크 전쟁처럼 길고 확산되는 전쟁은 에너지 가격과 재정 적자를 통해 구조적 리스크가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전은 걸프전보다는 이라크전에 더 가까운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보복이 이미 중동 전역으로 확산됐고 호르무즈가 막혔고 헤즈볼라 전선이 다시 열렸고 후티가 홍해에서 재가동을 선언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전선이 아니라 동시다발적 분쟁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장이 V자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 소식에 면역이 된 시장이 저가 매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100달러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다른 게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 연준의 손이 묶이고 성장주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하는 것, 그게 이 채널이 하는 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장이 열린 뒤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유가 시나리오별로 TQQQ가 어떤 경로를 밟을 수 있는지 분석하겠습니다. 이런 분석이 필요하신 분은 구독 눌러주십시오. 전쟁이 언제 끝나든 저는 여기서 데이터를 계속 보여드립니다.